아주 이상한 짧은 소설. 제목 대결. 글롱 드고. 엘리베이터 안에 남자아이가 있음. 남자일은 살짝 눈만 치켜든 채 층 표시판을 올려다보고 있고, 남자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음. 둘 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함. 상기된 얼굴, 벌lun거리는 콧구멍, 잘근대는 입술. 건물 1층 출입문을 두고 남자아이가 스침. 남자일은 건물 안에서 나오는 중이었고, 남자아이는 건물 밖에서 들어가는 중이었음. 둘 다 탄청을 피우는 게 느껴짐. 뻐근한 어깨, 가려운 눈, 뒤적이는 가방. 남자일이 동료들과 함께 깔깔거리며 식당 안으로 들어옴. 점심시간대여서 바글거리는 손님들. 갑자긴 남자일이 점심 약속이 있는 걸 깜빡했다며 동료들과 떨어져 불이 나게 식당 밖으로 사라짐. 일찌감치 동료들과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남자아이는 나가는 남자일을 발견하자 짜증이 솟구침. 식당 안에서 나와 허기진 배를 매만지며 한쪽으로 도망치듯 가는 남자일도 짜증이 나기는 마찬가지. 패스트푸드점 1인용 테이블에 홀로 앉아 햄버거로 점심을 때우다가 케첩 묻은 채소를 파카 위에 흘리자 남자일이 식겁하며 벌떡 몸을 일으킴. 주문대에서 물티슈 하나를 얼른 받아 쥐고선 찬찬히 얼룩을 닦아냄. 다른 층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지만 한 건물 안에 있는지라 남자일과 남자아이는 어떻게든 마주칠 수 있는 처지임. 그렇다고 이렇게나 자주 마주쳤던가 하고 둘 다 의문이 듦. 그러다가 횟수는 달라진 게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듦. 서로가 지나쳐도 기억도 못할 만큼 서로를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전과는 달리 지금은 멀리서도 단박에 서로를 알아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아찔한 상황이다 보니 더 그렇게 느껴지리라. 어찌됐든 둘 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임. 남자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모태솔로였음. 결혼은 둘째치고 연애만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음. 일주일에 두세 번씩 꾸준하게 맞선도 봐왔지만 남자의 애프터 신청은 한 번을 성공한 적이 없었음. 맞선이 더는 용기 있는 시도가 아니라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자기학대처럼 느껴지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간 자리에서 남자일은 그만 펑펑 울고만 싶었음. 얼굴도 태도도 너무나 마음에 쏙 드는 여자가 나온 바람에 남자일은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고 불쌍해 보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 늦게 여자한테서 문자가 왔음. 주말에 또 보자고, 몇 시쯤이 괜찮냐고. 남자일은 믿기지 않아서 바로 답장하는 것도 잊고 말았음. 다음날 또다시 여자한테서 문자가 오고 나서야 남자일은 정신을 가다듬고 답장을 보낼 수 있었음. 남자일은 아직까지도 툭하면 자신의 양보를 고집게 됨. 여자와의 연애를 시작한 게, 그것도 이상형의 여자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아서임. 남자일은 자신의 생전에는 없을 줄로만 알았던 결혼까지 욕심을 내는 중임. 지난주에는 연애를 한 지 100일째라며 사랑스런 그녀가 남자에게 값비싼 선물까지 해줌. 이번 겨울은 30년 만에 한파가 닥칠 정도로 엄청 추울 거라고들 한다면서 디자인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아주 두터운 양털 파카를 손수 남자에게 입혀줬음. 남자일은 감격스러운 나머지 갑자기 눈물이 났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겨울엔 아니 앞으로도 겨울엔 무조건 이 옷만 입을 거라고 굳은 다짐까지 했음. 남자일의 우스갯소리에 여자는 아주 예쁘게 까르르 하며 웃었음. 건물 1층 로비를 마주오다가 남자이가 멈춰 서 있음. 서로의 시선을 당당히 맞서고 있는 것임.
그러나 둘 다 딱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내 서로의 시선을 피하고 풀이 죽은 채로 조용히 서로를 지나쳐감. 남자인은 자신에게 참으로 야박한 사람임. 남을 위해서는 뭐 하나 아끼지 않고 퍼주는 화수분이지만 거기에는 남자의 부모님도 얼마 전 결혼한 아내까지도 해당이 되지만 어찌된 게 남자 자신에게만큼은 요만큼의 호사도 베풀 줄을 모름. 그러니 아무리 업무 능력이 뛰어나서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고 해도 남자의 부모님이나 아내는 그런 남자가 늘 딱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음. 그러던 중 평소 앓던 당뇨병에 합병증이 생겨서 몸이 많이 쇠약해진 남자의 어머니가 최근 들어 마치 유언이라도 하는 양 남자에게 더 많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함. 제발 자신부터 챙기면서 살라고. 네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면 이 마누라며 친구들도 있는 거라고. 너 때문에 이엠이 몸이 더 성칠 않는다고. 그 잠바는 대체 몇 년째를 입고 있는 거냐고. 이엠이 일찍 보낼 심사가 아니걸랑. 당장 나가선 이 옷부터 변변한 걸로 다 좀 사 입으라고. 결국 남자인은 아내와 함께 고만고만한 의류 매장을 찾았다가 아내의 간곡한 사정으로 고급 브랜드 매장으로 옮겨서는 보기에도 무척 따뜻해 보이는 아주 두터운 양털 파카 하나를 샀음. 새 잠바를 걸치고 나타난 아들의 모습을 본 남자의 어머니는 덩실덩실 춤까지 추며 기뻐했음. 남자이는 순간 어머니 앞에서 눈시울이 붉어졌고 자신이 입은 파카가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는 신령한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앞으로는 열심히 이 옷만 입고 다니리라고 마음을 먹었음. 남자일과 남자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옴. 어쩌다가 본의 아니게 나란히 오비를 걷는 꼴이 되어버림. 둘 다 태어난 척은 하지만 당장에라도 아무 사람 뒤에 가서 숨고 싶을 만큼 창피하고 괴로운 심정임. 당신은 왜 그 옷만을 고집하는가? 남자일은 당최 그 남자를 이해할 수가 없음. 자신과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색상의 파카를 걸친 사람과 자주 맞닥뜨리게 되면 쪽팔려서라도 당분간은 다른 옷을 걸치고 다니고 싶을 것 같은데 당신은 왜 한결같이 그 옷을 입고 다니느냔 말이다. 남자일은 다른 잠바를 입고 이번 겨울을 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음. 설사 남들이 매일같이 같은 옷만 입고 다니느냐고 아무리 핀잔을 준다고 하더라도 생전 처음으로 생긴 연인이 사준 선물을 남자일은 단연코 벗을 마음이 없음. 왜냐하면 남자일에게 이 파카는 사랑 그 자체이니까. 남자애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색상의 파카를 입고 다니는 사람과 자꾸 마주친다는 게 영 민망한 일이 아님. 그렇다고 오래돼서 해질대로 해진 잠바를 다시금 꺼내 입고 다닐 수도 없는 일. 그랬다가는 어머니의 노여움이 극에 달해 정말로 큰 불효를 저지르게 될지도 모르니까. 또 다른 겨울 잠바 하나를 더 산다는 것도 자신에겐 도저히 상상도 되지 않는 마땅찮은 일. 그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옷을 벗지 못하는지 남자아이의 시름도 깊어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키득대며 수군거림. 어쩌다 보니 남자일과 남자아이는 또 본의 아니게 로비를 나란히 지나는 중임. 요즘은 남자들도 대놓고 연애하나 보다. 그치? 무슨 말이야? 저봐. 저 두 남자 완전 커플룩이잖아. 어머, 얘는. 급기야 남자일은 손살같이 달려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다가 계단 쪽으로 방향을 틀고선 빠르게 올라감. 남자이는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묵묵히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기만 함. 더 이상은 고민과 시름, 창피스러움만의 문제가 아님. 남자일도 남자이도 똑같이 분노가 치밀어 오름. 다른 잠바를 꺼내 입을까 하고 다른 잠바 하나를 더 살까 하고
아침마다 출근에 앞서 잠시나마 고민하던 나약한 마음도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음.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한파가 기승을 부릴 거라는데 이제는 누가 더 계속 그 옷을 입고 이 춥기 추운 혹독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게 될 것인가 하는 자존심의 승패가 걸린 전쟁이라고 할 밖에. 그러므로 앞으로는 조금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쯤은 남자일도 남자이도 언제 어디서 상대를 마주치든지 간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뻔뻔하게 제 할 것만 하고 제 갈 길만 가면 됨. 건물 내에 로비가 되든 건물 내 엘리베이터 안이 되든 건물 지하 주차장이 되든 근처 식당이 되든 심지어 무수한 사람들이 오가는 시내 거리에서 마주치게 되더라도 그러나 마음을 다잡아 먹는다고 해서 결코 쉬운 일이 되는 건 아니었음. 회사 동료들의 낄낄거림과 이상하게 쳐다보는 주변인들의 눈총은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더니 그건 말 그대로 폭력이 됐음. 정말로 그들이 휘두른 주먹에 얻어맞은 것처럼 남자일과 남자이는 몸까지 아팠으니까. 게다가 매일같이 똑같은 파카를 똑같이 입고 다니는 이상한 두 남자가 땡땡 건물 안에 있다는 소문이 주변 다른 건물에까지 촤악하니 퍼지게 되자 남자일과 남자이는 더더욱 감당할 자신이 없어짐. 소문은 다른 소문을 낳고 또 다른 소문을 낳고 그러다 보면 별 해괴한 이야기까지 나돌게 마련이라고도 한다지만 남자일과 남자이가 이복 형제인데 둘의 사이가 하도 각별해서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려오는데 남자일과 남자이가 어찌 더 버틸 수가 있겠는가. 또다시 엘리베이터 안에 남자이가 있음. 아직까지도 그 파카만을 계속 입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남자일이 남자이의 멱살이라도 잡고 따져 물으려다가 그만둠. 남자이 역시 그 사정이 매우 궁금했지만 꾹 참고 버티는 중임. 왜냐하면 먼저 묻는다는 것 자체가 먼저 백기를 들고 승복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임. 자신이 입은 파카를 사수하기 위해서 2달 가까운 시간을 견뎌온 셈인데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둘 다 생각함. 설마 겨울 잠바가 그 파카 한 벌밖에 없어서 그러나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둘 다 그건 또 아닐 거라고 단정함. 결국 남자일과 남자이는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함. 비록 덧덧지 못한 짓이 될 테지만 남자일은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남자이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각자가 나름대로 부득이한 사정을 들이대며 자기를 합리화함. 내가 앞으로는 이 옷만 입고 다니겠다고 한 말 결코 빈말이 아니었어. 올겨울만이라도 내가 이 파카만 입고 다니게 해줘. 안 그럼 네가 갑자기 날 떠난다고 할까봐 막 불안해져서 미치겠거든. 응, 사랑해. 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자기야. 알았어. 울 귀염둥이 해. 남자일은 여자를 고 끌어안고선 다음 날 있을 결전을 떠올리며 전의를 불태움. 어머니, 오늘도 저 멋있죠? 그렇긴 한데 또 허구한 날 그 옷만 입고 다녀서 되겠니? 한 벌 더 사서 입으면 참 좋겠구만. 아니 뭐하러요. 전 이 옷 하나면 충분해요. 틈틈이 세탁도 깨끗이 하잖아요. 이따가 우리 쇼핑이나 할까요? 어머니 옷도 좀 사고 우리 가족들 간만에 외식도 좀 하게요. 남자아이가 이 파카를 사서 입은 후로 어머니의 건강은 정말이지 한결 좋아졌음. 남자아이는 오늘 자신이 하게 될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게 되기만을 바랄 뿐임. 남자일의 파카 주머니에는 두툼한 문구용 퍼터칼이 들어있음. 남자일은 방금 시내에서 구입한 값비싼 잠바 하나를 들고선 우체국을 찾음. 택배 박스 안에 그 잠바를 넣은 다음에 받는 이 칸에는 남자일이 다니는 회사의 주소와 어렵게
알아낸 남자일의 이름도 적음. 그리고 보내는 이 칸에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부디 이 옷을 입고 라고 적음. 회사 일도 내팽개쳐두고 건물 1층 로비에서 아까부터 남자일이 남자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음. 때마침 건물 입구 안으로 들어서는 남자일을 발견하자 얼른 심호흡을 하며 그쪽으로 다가감. 파카 주머니에 손을 넣고선 그 안에 있던 문구용 퍼터카를 단단히 쥔 남자이의 곁을 재빨리 스쳐 지나는 남자일의 얼굴에 비로소 웃음이 번짐. 이번 겨울은 어느 겨울 때보다도 추위가 매서웠음. 그런데 또 어느 겨울 때보다도 싱겁게 일찍 끝나버렸음. 아직 2월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초여름 날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날씨가 금세 풀렸으니 말이다. 그러자 남자일도 드디어 그 두터운 양털 파카를 더는 고수하지 못하고 다른 옷으로 바꿔 입음. 남자일도 드디어 그 두터운 양털 파카 대신에 어머니가 그나마 괜찮다고 말해준 다른 옷으로 갈아입음. 결국 똑같은 옷을 둘러싼 그들의 대결 아닌 대결은 그들의 편법이 아닌 날씨가 풀려서야 끝이 났음. 그것도 승패가 없는 무승부로. 왜냐하면 남자일은 새 잠바가 담긴 택배를 받고 나서도 애인이 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재포장을 한 다음 지방 구석에 처박아만 놓은 채로 이번 겨울에만이라도 그 파카만을 고집하리라는 자신의 다짐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냈으니까. 남자아이도 파카가 찢긴 걸 알아채자 바로 그날 밤에 세탁소 주인에게 돈까지 몇 배로 얹어주며 재빨리 수선을 맞춰서는 하루도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 파카를 입었으니까. 어쩌다 보니 또다시 엘리베이터 안에는 남자이 둘만 있음. 다행스럽게도 둘은 다른 브랜드, 다른 디자인, 다른 색상의 가벼운 겉옷을 걸치고 있음. 그런데 갑자기 몰려든 이 허전하고 쓸쓸한 감정은 뭐지? 마치 둘도 없이 자신과 잘 봤던 친구 하나를 잃은 듯한 이 허무한 고독은 마냥 홀가분할 줄만 알았건만 남자일과 남자이는 아리송함. 그러자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또다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함. 극적이는 머리, 빈 곳을 떠도는 시선, 자꾸만 터지는 한숨. 끝. 감사합니다.